안녕하세요. 이렇다 12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예, 삐딱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네, 오늘 후드를 딱 하니까 네, 약간 좀 약간 뭐랄까요? 힙하지 않아요? 힙한 게 아니고 약간 네. 불온하게 보이는. 불온? 불온. 네, 나는 딱 힙하고 네. 좋은데 왜? 네. 여기 밑에 마스크만 딱 까만 거 하나 끼면 그렇지. 딱 아나키 분위기. 자 가다가 좋았어 오늘. 네. 내 스타일이야.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겠네. 네. 근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면 폭망할 것 같아. 오늘 체육복 입으셨나요? 네. 네, 제가 체육복 입고 왔어요.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삐딱이님? 네, 국회가 3월 임시국회 4월 5일까지 열리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3월 임시국회 안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탄력 근로제는 원래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죠. 그 네네. 기구의 사회적 합의 첫 번째 의제였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9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문을 작성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서 이 최종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하지만 이 경사노위가 국회 경과보고 형식으로 노동시간 제도 개선이 합의사항 처리를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네.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침 네.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하느라고 하고 정신없었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제 7개 원내외 정당하고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랑 같이 회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데 이제 못 물어봤었어요. 네네. 오늘 이제 삐딱이님 덕분에 네. 제가 이제 궁금해했던 것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이게 엇갈리거든요, 막. 되게 예. 중요한 네네. 이슈인데 너무 여러 가지 이슈에 지금 밀려가지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정말 직결된 문제인데 계속 뭐 정준영 카톡 들여다보느라고 어닝서, 기막의 뭐 등등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예, 지금. 중요한데 예. 정작 우리네 네.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안타까웠었는데요. 등비따기님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네네. 첫 번째 경사노위가 네. 어떤 곳인지, 네. 그 두 번째 탄력근로제가 뭔지, 그리고 세 번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게 뭔지 찬희님이 네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게 경사노위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란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들었던 말인데 네, 이름 그대로 이제 노동자하고 사용자, 기업주를 말하죠. 정부 이 셋이 이제 협의하는 협의체인데요. 네. 이게 언제 생겼나 하면 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98년 1월에 정부 주도로 조직이 됐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슬로건이 뭔가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이다. 그러니까 노사정이 사회 협약을 맺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뭐 그런 슬로건으로 처음에 생긴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에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앞대가리에 뭐가 좀 붙었죠. 예. 경제사회 발전이 붙었네요. 네, 이게 경제사회란 말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에 경제사회를 붙여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줄이면 경사노위 이렇게 됐고요. 슬로건은 사회적 대화입니다. 사회협약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 네네. 위원장이 문성현, 그다음 상임위원이자 사무처장이 박태주 이렇게 돼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은 과거 노동운동계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문성현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노동운동가죠. 마산 창원 지역의 노동운동 대부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들었고요. 네. 뭐 전노협이라든가 민주노총 시절에 이른바 단문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문심, 들어봤죠. 네,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 네. 이른바 중앙파 3대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단문심의 한 명이었고요. 전노협 사무총장,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두루두루 거쳤고요.
네. 통합진보당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예. 네. 이 박태주란 분은 이제 공교롭게도 같이 서울대를 나왔네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네. 고려대에서 노동경제학을 공부한 노동문제 전문가고요. 민주당하고 관계는 문성현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예, 이미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였죠. 예, 그때 노무현 후보 노동계 외곽 조직인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이거 대표를 맡으면서 네. 민주노동당을 탈당했고요. 그 후에 계속 이제 참여정부에서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팀장도 받고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네. 또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동계 쪽에서는 다 아시겠네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러면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 후계라고 하니까 뭐 느낌이 딱 오긴 하는데 네네. 탄력근로제 이게 어떤 것인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탄력 그러면 이렇게 마돈나님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화장품일 것 같은데 저는 화장품 이제 한 두세 개 쓰는데요. 네. 화장품 선전을 보니까 탄력 있는 피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탄력 그렇죠. 있는 피부가 뭡니까? 이게 좀 눌렀다가 네네. 다시 돌아오는 피부를 탄력 있는 피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탄력을 잃어가는데 네. 예, 탄력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변형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 요거를 탄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근로 시간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근로 시간을 쭉 늘렸다가도 네. 피부처럼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늘리는데 네. 늘렸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뭐야?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네. 말해서 주 52시간 노동제라고 할 때 네. 이걸 64시간으로 늘렸어. 네네. 그럼 또 40시간으로 줄여. 네. 그럼 64시간으로 늘었다 40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면 평균하면 그냥 52시간 아니에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서 원래 형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탄력 근로제다. 또는 탄력 근로 시간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만 맞춘다는 의미예요? 네, 평균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탄력 근로제군요. 네, 평균하면 네.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네, 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느 정도는. 예. 그 어쨌거나 이거는 결국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삐딱이님 이번에 경사노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단위 기간이라는 게 노동 시간을 평균하는 단위를 말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고요. 3개월간 평균이면 단위 네. 기간이 3개월, 네. 6개월간 평균이면 단위 기간이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탄력 근로제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근로기준법 5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도 탄력 근로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단위 기간을 정하고 그 단위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네.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한도가요. 네. 그리고 일주 단위로는 40시간 이하만 노동 시간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되 단위 기간 그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 시간 이내이면 되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탄력이죠.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1.5개월 동안은 주 52시간 노동 시간을 가져가고 네. 네. 나머지 1.5개월은 주 28시간 노동 시간을 운영하면서 3개월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주 40시간 이내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이게 뭐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이거 이제 설명만 들어보면은요. 네. 총 시간은 똑같죠. 예, 총 시간 똑같으니까. 네네. 하지만 노동자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차차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럼 단위 기간 확대를 이번에 한다고 하면 이게 3개월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네, 맞고요. 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위 기간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이게 2주 이내에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3개월 이내라는 두 가지 단위 기간을 갖는 탄력 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있죠.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이제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은 이 정부 아니기도 하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 단위 기간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네. 52시간 그러니까 상한제.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 시간이 길어도 일주에는 52시간 넘으면 안 된다. 52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네네 맞아요.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업장 이게 규모별로 또 시행 시기를 좀 달리하고는 있는데 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 발효한 것에 맞춰 가지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왔습니다. 물론 이제 2018년 7월 1일 발효가 됐다고 제가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아, 주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아 왔거든요, 지금까지. 처벌을 해야 법인데. 그러니까 처벌을 안 처벌 하면 규정이 있긴 있는 거죠. 있는데 법에는. 이제 유예한 거죠. 개도. 예. 그러니까 유예란 말하고도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근로감독을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겠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게 이제 그렇죠. 계도 기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근데 이게 계속 교통법에서 많이 보죠. 예, 개도 계도 기간. 기간이 계속 연장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 3월 31일까지는 처벌이 이제 안 된 거죠. 어겨도요. 근데 이번에 탄력 근로제를 201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52시간 상한제 미실시 기업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계도만 하는 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이에요. 3월 30일 끝나죠. 예. 이제 그 일정에 맞춘 겁니다. 아, 법 왜 통과시킨 거예요? 이 참 이상하네. 주 52시간짜리 보완 조치다. 네. 예. 이게 되게 네. 웃긴 게요. 음. 4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는 기업은 처벌하게 되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처벌 안 하려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 이상 시켜도 나중에 일을 덜 시켜서 평균만 52시간에 맞추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예. 참. 그렇게 하려는 거죠 지금. 아, 참 계도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네.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네. 참 정부가 참 친기업적이라는 정말 친기업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잘 알았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다. 그런 얘기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 규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주 52시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건지 좀 그 이해가 안 40이 52가 된 됐었거든. 건데 이게 왜 단축이냐.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근로기준법에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어도 네. 과거에 52시간보다 훨씬 많이 노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예, 이게 근로기준법 좀 보면 나오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40시간 1일 8시간 규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18년 2월에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네. 실제로 법정 노동시간,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노동시간이나 네, 네. 법에 규정된 노동시간이 실제로 68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40시간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맞는데 53조가 네.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에요. 아. 예, 연장 근로를 너무 많이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 연장 근로 네네.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연장 근로거든요. 아. 그래서 근로시간 40, 연장 근로 12 네. 합쳐서 52. 그래서 52시간이 법정인 노동시간이 됩니다. 아, 그거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68시간은 뭐예요? 이게 또 이게 또 뭔가 하면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일주 최장 노동시간은 법적으로는 52시간이었어요. 네, 그게 네. 맞는데 문제는 일주의 규정이 애매한 거야. 또 일주가 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네. 일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인데 네. 이거는 평일만 52시간이고 네, 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또 16시간을 더 시킬 수 있다. 뭐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2일이 네. 되니까 일주가 5일에 52시간을 시킨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니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에서 16시간을 더하게 되니 사실상 68시간을 일하게 되는 그런 법적 규정으로 해석을 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8시간씩 일을 다 시킬 수 있다는 시킬 거잖아요.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합의만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로기준법을. 예. 고용노동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일주일은 7일이라고 생각해서 휴일에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이런 유권 해석이 뭐 네. 잘못됐다는 그런 식의 판결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2018년 2월에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네.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이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다. 토요일 일요일을 합쳐서 이렇게 음. 못을 박은 거죠. 이게 바로 주 52시간 상한제예요. 따라서 이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제로 68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 거니까 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업종. 음. 이것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 거. 이게 작년 2월의 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52시간 노동제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그렇죠. 단축이다. 68이 52가 된 거예요. 52로 단. 네. 근데 네. 아니, 너무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럴 때 뭐 음. 되게 뭐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일반 노동자들하고는 노동 시간들이 다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편법 해석된 여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 7일 기준으로 볼 때 68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거를 52시간으로 그러니까 휴일은 빼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 할수 휴일까지 다 있도록 한 더해도 것이다. 52시간이다. 이게 이제 작년 2월의 법 개정 취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왜 사용자 측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주 52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탄력 근로제 규정을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거네요. 네,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이라면 뭐죠?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조치가 이게 탄력 근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뿐이에요.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주 52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도 그 이상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전의 탄력 근로제 규정과 새로 추가되는 탄력 근로제 규정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이걸 또 새롭게 기간을 확대하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가 기존 탄력 근로제 규정이었는데 네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새로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한번 찬희 쌤이 설명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제 50조부터 제 53조에 걸쳐 있습니다. 50조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근로시간에 일주 주 40시간, 그다음에 하루 8시간 이 규정이죠. 근데 51조가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말하는 탄력 근로제 네네.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53조가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입니다. 52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규정하는 조항인데 이건 이제 업무 시작과 그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규정이라서 늦게 왔다 늦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오늘 논의할 때는 이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네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1조 탄력 근로제가 제 50조 근로시간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더 늘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규정에 대한 외외 규정으로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 51조 1항은 2주 이내 탄력 근로제예요. 단위 기간이 2주 이내에 있는 거라는 거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취업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는 주 40시간, 네네. 특정한 날에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되게 이해 잘 됐었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또 들으니까 잘 이 모르겠는데요. 법을 만든 놈들이 정말 네. 나쁜 놈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봐서 뭔 말인지 확 안 들어오게 쓰는 게 법이 목적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헷갈리게. 좀 쉽게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2주 이내 탄력 근로제는 네, 2주 평균이 주당 40시간만 되면 네. 1주는 4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8, 32, 32, 48. 물론 36, 34 이렇게 해도 되죠. 네네네. 근데 어쨌건 최대 48, 32까지 할 수 있다. 이게 2주 이내 탄력 근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 48시간을 넘기진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럼 51조 2항은 2주 이상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에 관한 규정이겠네요. 그렇겠죠.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51조 2항은 3개월 이내가 이제 단위 기간 범위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취업 규칙으로 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그 조항이 있습니다. 약간 좀 강화돼 있죠. 네. 예. 아, 쉽게 말해서 3개월 평균 주당 40시간 이내라면 특정한 주에는 40시간 이상, 네, 특정한 날에는 8시간 이상 초과해서 네, 네.
일을 시킬 수 근로를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음. 근데 단지 초과되는 그 시간이 그러면 또 얼마냐 거기는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일주에는 합쳐가지고 주 52시간 이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12시간 이내만 더 초과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네네. 길어도요. 그리고 일일은 12시간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즉 주로 보면은 52시간, 그 다음에 28시간, 52시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물론 30, 5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네. 뭐 일로 보면은 하루 네. 12시간, 12시간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2시간 음. 일하기 힘들 텐데. 12시까지 하는 게. 2주는 짧으니까 일주 최대 노동시간 규정만 하고 그렇죠. 있는데 48시간까지. 3개월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 최대 노동시간 규정과 일일 최대 노동시간 규정까지 있는 네, 거네요. 52시간, 12시간.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 이내는 주당 5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존의 탄력 근로제 규정입니다. 예. 네네. 예. 그럼 이번에 추가되는 3개월에서 6개월 그 탄력 근로시간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네. 이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뭐 4개월짜리나 5개월짜리 다 가능하죠. 단위 기간은 그런 탄력 근로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오늘 말씀드릴 때는 네. 6개월 단위 또는 뭐 단위 기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칭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6개월인 거죠? 그렇죠. 6개월까지. 예. 그러니까 1년 이렇게 매해 6개월 아니요, 이상. 6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 평균을 계속 계산하는 거죠. 아, 6개월. 두 번도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6개월. 어머 웬일이야. 네, 또 6개월. 저는 1년 안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아니에요. 아까 6개월 제가 단위로 2주 단위하고 네네. 3개월 이내 단위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걸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단지 네. 단위 기간만 네. 이렇게 정해놓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6개월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6개월마다 그냥 그 쭉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6개월마다 거의 3개월씩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기간을 얼마만큼 더 길게 네. 잡아주느냐 짧게 잡아주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1년으로 또 늘려달라는 지금 우리 1년으로요? 지금 저는 이제 한정혜 의원 안을 그 정부 여당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걸 중심으로 지금 오늘 논의를 하고 있지만 네네. 실제로 다른 업계에서는 또 네네. 사용자 쪽에서는 단위 기간 6개월도 짧다 1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반드시 6개월 이내로 정해지리라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 노동 시간이 너무 불안정하겠다. 이게 단위 기간 추가하는 정부안이 지난 3월 8일 한정혜 지금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데요. 네.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게 이제 정부 여당안이라고 사실상 정부 여당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한정혜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이제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된 3월 7일 무산된 게 3월 7일 한 번 무산되고 그 뒤에 한 번 또 무산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발의는 언제 했냐? 3월 8일 날 했습니다. 3월 7일 날 본회의가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니까 바로 다음 날 이제 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발의를 8일 날 한 거죠. 이제 정부 여당이 경사노위 본회의 통과를 이제 예상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이제 준비한 거죠, 미리. 근데 경사노위 합의가 안 된 안을 즉각 발의한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든 건데 네. 거기서 합의 안 됐더라도 네네. 정부 여당은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아니 아까 슬로건이 뭐 사회적 대화라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근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노동계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안 된 거라서 이건 꼭 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다 방송하면서 항상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삐딱이님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또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고 사회적 있으니까. 합의라면서 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합의를 상관없이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결국은 또 거칠에 불과한 것 같고요.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어떤 규정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단위 기간을 이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단위라고 약칭한다고 그랬죠. 6개월 단위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3개월 단위하고 비슷합니다.
근로자 첫 번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요. 취업 규칙만 갖고는 안 되고. 이건 뭐든데 3개월 지금 현재 3개월 또 그렇게 돼 이내 있죠. 단위 기간에 탄력 근로자에도 이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한 건데 그대로 이제 그건 같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특정한 주에는 52시간까지, 특정한 날에는 12시간까지. 이것도 3개월 단위하고 똑같은 똑같죠. 거죠. 네. 역시 이게 평균 한 주당 노동 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3개월 이내 단위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예. 아하.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단지 기간만 늘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는다는 것은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노동하는 날 혹은 주가 굉장히 길어지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노동자의 의지와 상태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3개월이 단위라면 네. 예? 3개월 내에 평균이 40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3주니까 3개월이면 네. 대충 6주는 길게 일하고 예. 6주는 짧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6개월이 돼버리면 26주가 되니까 네. 13주 연속 길게 일하고 네, 13주 짧게 일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길게 일하는 날짜가 쫙 길어지죠. 그 굉장히 이 노동 강도가 확실히 2배 어려워지는 거죠. 예. 좀 더 극악한 형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마돈나님이 얘기한 거 관계가 있는데 네. 6개월 단위잖아요. 네. 여기서 앞 3개월은 짧게 일해. 네, 네. 뒷 3개월은 길게 일해. 네. 근데 그 다음 6개월이 시작될 때는 네. 앞 3개월이 긴 거야. 그러면 6개월을 6개월 연장 길게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26주 동안 계속 장시간 노동해야 되는 이런 극악한 형태까지 가능한 거. 이게 단위 기간 6개월로 늘어난 것의 결과다 이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 특정 기간에 물량이 몰리는 기업들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요새 뭐 H모 자동차 회사가 P모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뭐 몇 년간이 밀렸다 그러거든요. 어허. 이게 밀렸어. 새 모델이 나왔어. 출시 몇 개월에 갑자기 주문 물량이 막 몰렸어. 네네. 그럼 이제 탄력 근로 시간을 그때 집중적으로 막 배치하는 거죠. 음. 그거를 6개월까지 네.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음. 그렇죠? 집중 노동 시간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의류업계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패션의 흐름이라는 게 왜 네. 확 딸 때가 있고 또 안 튈 때가 있잖아요. 네네. 패션 흐름이 막 탔어. 막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이런 업종의 경우는 6개월 연속 집중 노동 시간을 막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고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나? 더 뽑으면. 그런 이제 임금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허. 기업주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딱 들으시면 안 느낄 거예요. 너무 이게 좋은 조치고요. 노동 시간을 탄력 배치할 수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네. 예, 자르거나 새로 고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늘려 쓰고 줄여 쓰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익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삐딱이님이 말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하고 네. 자유한국당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꾸로 장시간 노동을 종사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노동 시간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건강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실상 이런 탄력 근로제가 실시가 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막 아까 우리가 연장 뭐 6개월을 계속 이제 그 오랜 시간 근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뭐 어떤 보호 조치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요. 정부가 뭔가 만들지 않았을까? 예, 이건 너무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사업주 이해관계만 중요하게 다룬 것 같은데, 전 노동자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쟁의 의원안이 그러니까 탄력 근로자 확대가 되면 이제 임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노동자 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음. 이 사용자에 의해서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 여기에 네네.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대응책을 이렇게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요? 임금이 안 떨어지게. 네. 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도입했어요. 근데 단 단.
우리나라 법은 단 이런 거 단이 중요해요. 단. 예. 단들의 자리를 그게 가야 돼. 위험해. 예.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용자가 네, 이거 네. 서면 합의해라 어. 하면 그 되게 하게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뭐 제 사장님이 사장님이 하라는데 잘릴 일 있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이제 네.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 대한 기존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 네. 여기도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도입하기 전에 임금 수준이 탄력 근로제 도입해가지고 더 낮아지지 않도록 네.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이 있었어요 기존에도요. 네. 근데 이제 그 위반해도 어떻게 그러면 제재할 거냐 이게 없었던 거예요. 뭐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형사 그게 없었어요. 벌칙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네, 행정 네. 과태료를 두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기존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둔 겁니다. 아니 대기업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은 껌값이죠. 사람 인건비 100개밖에 안 돼요. 아니 진짜. 그리고 더군다나 이 500만 원도 내기 싫으면 음. 근로자 대표랑 합의하면 되는 거고. 신고 안 해도 신고 안 된다. 해도 되니까. 예, 예. 그 신고도 안 하는데 전국의 기업을 다 어떻게 조사해요? 이건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음. 과태료 규정이 뭐 없는 것보다 나을 텐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신고를 제대로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라는 게 음. 이게 뭔가 확실한 압력 수단이 돼야 되는 건데 음. 사실 대기업 차원에서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지 이걸 어겼을 때 과태료가 또 아니에요. 잘 보면. 네네. 이게 그러니까요. 참, 예. 음. 뭐 규정이 생긴 건 나쁜 건 아닌데 예, 참 예. 이 손방망이. 뭐 어쨌든 뭐 맞아. 또 다음 뭐 예. 방지책 네. 두 번째 것도 살펴볼 텐데요. 네.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단위 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네.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서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함 이런 규정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잠깐만 저 잘 이거 잘 이해 못 하겠어. 뭔 얘긴지. 이 법은 말이죠. 이게 읽으면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예. 좀 이게 쉽게 뭐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네. 원래 40시간이 근로시간 규정 아니에요. 네네. 40시간 이상을 일했어. 그럼 뭘 받아요 회사에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 53조의 연장 근로에 해당해요. 법률 규정으로는 네. 통상금의 150%를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예. 네. 이건 51조에 규정하는 탄력 근로가 아니에요. 연장 근로라고요. 53조 연장 근로. 규정이라고요. 예.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네네. 탄력 근로는 평균에서 같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네네. 이 연장 근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53조에서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다 연장 근로예요. 나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노동자가 52시간 일을 해.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연장 근로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떤 경우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한 탄력 근로일 수도 있죠. 있겠죠. 네, 맞아. 그러면 연장 근로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는데 네네. 탄력 근로라면 저쪽에서 일하던 40시간 중에서 떼어내서 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에 일한 40시간은 통상임금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탄력 근로를 더 시킨 12시간에 대해서는 150%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통상임금만 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도 음. 어찌 생각하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하루로 본다면, 예. 걸로 일주로 본다면, 예. 그런 걸로 이용해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을 똑같이 시키는 건데 이거를 연장 근로가 아니고 탄력 근로로 계속 시키고 그러면 이제 단위 기간 내 다른 기간에는 40시간 이하의 근로를 시키면 네네. 초과 근로 수당을 하나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의 규정을 아까 삐딱이님이 읽으신 거예요. 저 처음에 탄력 근로제 얘기 나올 때 처음부터 계속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길어지는 그 주에 초과 근무 수당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네. 아니 그러면은 노동자의 초과 근로 수당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조치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네.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삐딱이님이 읽으신 그 문안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해서 읽어보면 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해당되나 하면 단위 기간 중 뭐 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네. 단위 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예요. 그럼 6개월의 근무 시간이 예를 들면 며칠이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적게 일한 경우에 해당해요. 쉽게 말하면 탄력 근로 때문에 논 날이 있을 때, 그렇지. 공친 날이 있어야 네네. 되는 경우의 규정이에요. 일단. 예. 그러니까 단위 기간 중 그 다 근무를 했다. 그럼 네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규정이고 잘 읽어보시면 두 번째는 또 뭔가면 단위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네.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탄력 근로자가 평균했을 때 40 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6개월을 평균했을 때 40이 넘었을 때만 가산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야. 원래 줘야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예, 거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2, 52, 52, 28, 28, 28 이렇게 주당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그럼 가산금은 없는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52, 52, 52, 30, 30, 30 했다면 네네네. 평균에서 6시간이 오버했거든요. 그 6시간에다가 가산임금을 주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만 주 40시간 잘 지키고 네. 쉬는 날이 없다면 네. 그냥 주 52시간까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만 주면 된다는 법 규정이다 이거예요. 이 법 규정은 인간을 기계로 본 법 규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느 시간을 투입하고 생산품을 산출하면 되는. 40시간 투자하고 52시간 투자하고 너는 뭐 살아있는 거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3개월 52시간 동안 연락에 막 힘들게 일하고 쓰러지고 이거 상관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로봇으로 보는 뭐 거예요. 여가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법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다른 보호 규정이 있어요. 아까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네. 탄력 근로제 실시했을 때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임금 보존 방안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이죠. 물론 그렇죠.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했다면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있어요. 유연 근로자 실태 조사인데 이 여기에 따르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95%는 도입 당시에 임금 보존을 통해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미 탄력 근로자 하는 기업들. 이 얘기는 뭐냐면 탄력 근로제 없이 연장 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던 연장 근로 수당을 네. 이렇게 탄력 근로제가 바뀌었다 탄력 근로제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이렇게 별로 없다는 얘기. 예를 들면요. 쉽게 말해 8시간보다 더 일한 거는 탄력 근로제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의 소득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대개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하. 안 줄 수는 좀 없죠. 네네네. 분위기상 또.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이게 기본급을 좀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존의 연장 근로 수당이었는데 그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뭐 복지 수당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맞춰줬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고용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이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임금 상황이 점점 악화될 여지는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탄력 근로에 의한 초과 노동은 추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원래 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악화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꼭 이게 생계비로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여가, 건강, 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동자는. 예, 그러니까 삐딱이님이 아까 95% 정도 기업에서는 임금 삭감이 네네.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아니고 이 그 탄력 근로로 바꿨을 때도 네. 임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보존됐다. 뭐 95% 그런 얘기했는데 이 95% 수치도 사실 좀 막 이렇게 파고 들어보면 네. 사업주가 생각하는 임금이 그대로라는 것이 실제로 뭔지 그렇죠. 좀 파고 들어봐야 되는데 뭐 그냥 그걸 그대로 이제 인정한다고 할 때 이런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연장 근로가 전혀 없던 기업. 요새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연장 근로야 지금 그죠? 연장 근로가 없던 기업이 있어. 그러면 네. 연장 근로 수당의 이제 150% 지급이 아예 없던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40, 40, 40 일할 때 하고 네. 52, 52, 28, 28 이렇게 일을 시켜도 추가 수당이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임금 삭감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선 40, 40, 40, 40 일할 때보다 52, 52, 28, 28 일할 때 훨씬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 삭감이 없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없는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남아요. 예, 지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금 삭감이 액수로 이렇게 임금 삭감이 없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상의 임금 인하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보통 우리가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이렇게 음. 노동 시간을 계약을 할 때 이제 이 근로계약에는 보면 이제 소정의 근로시간,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계속 소정의 근로시간 이렇게 그런 말 나와 나오거든요. 있죠. 예. 이 소정의 근로시간이 뭐냐면은 일일이나 일주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언제 노동을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 해가지고 시작점과 종료와 함께 그 총 길이 일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그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예. 만약에 탄력 근로자가 없다면 노동자는 소정의 노동 시간 동안
업무 강도가 느슨한 상태도 있을 거고 음. 업무 강도가 굉장히 힘든 상태도 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평균적인 상태로 어쨌든 노동 계약을 제공하는 걸로 그게 계약이죠. 노동을 제공하는 걸로 네. 계약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그러면 추가 노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더 많은 네, 네. 노동이 필요해서 음. 네가 좀 더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한 수당을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탄력 근로제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감이 별로 없어서 노동 강도가 약해. 음. 네네. 그때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않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감이 많을 일감이 때. 많을 때 이게 노동 강도가 네네. 높아. 어. 이때는 가산 임금은 아니고 음. 네. 평소의 임금대로 시간만큼 더 많이 일한 만큼만 더 주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노동 시간도 평균이지만 통상 임금 예, 그대로죠. 예. 노동 임금도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준다라는 네. 거예요. 단지 뭐가 달라지냐? 네. 노동 강도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이거 예. 완전 착취인데. 편할 때는 못 받고 예. 네.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똑같은 액수로 받고. 그러니까. 예. 마르크스 자본에 보면 네네. 네. 이게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를 강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아하. 시간을 그러니까 늘리는 방법과 강도를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노동 시간을 더 많이 늘리니까 똑같은 돈을 주면서 아니면 노동 강도를 늘리던가 이런 네, 건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노동자 노동 시간을 노동자가 어떤 자유롭게 사용자와 협상해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편할 때 음. 이렇게 이 시간까지 다 정해 가지고 시킬 수 있다면 네네. 노동 시간에 대한 주권을 결국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도입되고 운영되는 탄력 근로제는 뭐냐? 본질적으로 임금 인상 없는 노동 강도의 강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일한 강도로 노동을 제공하다가 그것보다 더 높은 강도로 노동을 제공하는데 임금이 임금은 그대로고. 그대로야. 그러면 사실상 임금 인하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사태를 좀 볼 필요도 있다. 맞습니다. 임금 삭감 없다는 말이 완전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 안 떨어지니까 걱정 마. 이게 아니지. 더 줘야 되는 건데. 예. 네, 현실에서는 예. 탄력 근로에 따른 추가 노동을 시키고 연장 근로처럼 초과 노동 수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95%였다는 예. 거죠, 되게.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도 했고요. 는 제가. 거고.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의 노동 강도의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경우는 임금의 액수는 똑같더라도 사실상의 임금 인하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네네. 어떤 기간에 네. 일감이 많이 들어오고 또는 적게 들어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노동자하고 특정한 시간대에 계약을 했다면 일감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노동자가 적게 일하는 거는 네네. 그 사람이 경영이 가져야 될 부담인 거죠. 그렇죠. 원래 기존의 그 근로기준법이 그걸 규정하고 있었던 경영상의 거고요. 리스크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탄력 근로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노동자한테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전가하는 거죠. 다, 그 다 리스크가 책임져야 노동자한테 되는 거지. 전가되는 거라는 이런 네네네. 관점에서 이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업주님이 말씀드렸어요. 일이 좀 없으시니까 니들도 일 적게 해라. 돈 좀 적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아니,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지금. 아우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 완전 열받는 제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그달은 또. 예. 그러니까. 예. 참. 세 가지. 예. 삐딱이님이 아까 보호 조치가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둘 다 이 보호 조치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네. 아, 더 열만 받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과로 이거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과로 방지를 위해서 일일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 도입에 따른 초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도 노동자가 일일 단위로 네. 연속해서 그러니까 네. 뭐 쉬었다 이랬다 이게 쉬었다 아니고.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한 번 쉬면은 연속해 가지고 11시간 이상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한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이해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12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11시간 쉬라는 거죠. 자면은 네. 그게 그냥 워낙 퇴근해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 그걸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연속 휴식제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래요? 또 심오해요, 이게. 예, 나올 거고요. 아, 굉장히 10일인 참. 이유도 있어요. 예, 예. 중요한 아, 그래요? 네. 중요한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11시간 연속 휴식제가 네. 사실은 좋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단 아, 그래요? 단, 우린 단. 단을 조심해야 돼. 단, 단을. 예, 단이라는 종교도 있죠. 단.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네. 근로자 대피하에 서면 합의로 면제 뭐야? 가능하다. 또 합의 나왔어 또. 아, 아이고 참. 이게 마지막까지 짜증이 나는데요. 정말. 탄력 근로를 했을 때
11시간 이전에는 새로 일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원래 규정은 그거죠. 예.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어. 그럼 다음 날에는 아침 10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숫자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참 너무 당연하지 진짜. 예. 이제 우리가 이 네. 단서 규정을 확인을 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 불가피한 이제 시행령에서 나온답니다. 이제 아직 안 나왔고. 아, 그래요? 법도 안 됐으니까 아직 시행령도 없죠. 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이거 자꾸 나오니까 네.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서면 합의하면 못 쉰다는 거예요. 시키면. 예. 이게 난 너무 말도 안 되고 음. 이제 삐딱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라 그랬죠. 아까.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합의가 되면은 안 해도 돼. 신고 안 해도 돼. 예. 그리고 뭐 11시간 쉬게 하라 했는데 이것도 합의가 있으면 안 해도 안 해도 돼. 돼. 이것도. 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저는 노동자 대표를 굉장히 저는-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하기에 네네. 우리나라 노동조합 예. 우리 그 노동조합 가입률이 굉장히 높고 음. 탄탄하고 음. 이래도 사실 이게 좀 될까 문제가 말까인데. 될까 말까인데 네.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뭐 합의하면 다 이게 예외가 되니까 이게 참 이게 참 위험한 것 같기도 겉으로는 한데요. 노동자 대표를 참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네. 사실- 이거 자세히 다 뜯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업주들이 도망갈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단이 다 그거예요. 갑자기 옛날 그 네. 생각이 네. 나는데요. 네. 산업자본주의가 막 등장할 때 네네. 아동 노동이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동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자유주의자들도 네네. 그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 노동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동 노동 네네. 금지한다 이런 게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때 이 반대하는 사람들 논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동 노동을 금지하면 네.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가구라든가 네네네네. 아이들의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그래서 반대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대표 서면하니까 합의한 거잖아요. 네. 노동자가 원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그래. 막냐? 다 이런 그러니까. 형식을 취하고 있는 쉬는 거예요. 시간 줄여서까지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네. 건데 니들이 왜 그 자유를 막냐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그 논리랑 그놈의 자유. 예, 근데 이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는 원래 네, 자주적 노동조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용 노조 아니고 네. 진짜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직장에서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유효한 견제 장치로 그렇죠. 작동할 수 예, 저도 있다는 아까 거예요. 얘기했듯이. 북유럽의 노동조합이라든가 예. 그런. 네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측의 지배를 받는 어용 노조 대표라든가 네. 네. 또 뭐 친사용자 사용자의 친척이 뭐 네네. 과장 부장하면서 네, 예. 근로자 대표랍시고 서면 합의하면 그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 갑자기 네. 그 7, 80년대 공장의 공장장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예. 다 친척이죠. 이게 또 통계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영역으로 2018년도에 실시된 이제 유연 근로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 따른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7.7%예요. 그러니까 서면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대표성이 결여된 그런 근로자 개별 어떤 근로자와 네네. 합의해가지고 한 것도 12.8% 이르고요. 그래서 근로자 가반수 노조하고 협의했다는 기업은 8.5%밖에 없어요. 에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말하면서. 네. 그런데 또 보면 이런 서면 합의 역시 70% 이상의 사업체에서 유효기간 만료 시에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요. 네. 이게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한번 탄력근로제 도입하면은 뒤에 이게 노조가 생겨도 예, 네. 막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쉽지 게요. 않네. 물론 뭐 노조가 있으면 힘의 어허. 관계에 의해서 바뀔 수도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법적으로는 마감이 그렇다는 얘기했지만 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네. 2017년 말 기준으로 10.7%예요. 그러니까 10개 회사 중에 9개는 노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럼 회사 사용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원 한 명 보고 야 서명해 이렇게 한 다음에 서면 합의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대표가 없었다. 만약에 이게 근로감독관한테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맞아요. 대표가 있어야 내가 대표하고 협의하지. 그래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씨. 상황이 그렇고 이 문제를 또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더니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로자 대표의 실효성은 탄력 근로제를 뛰어넘는 의제로 노사관계 제도라든가 관행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지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노조 없는 사업장의 문제를 법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푸는 게 맞다라는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관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세상에. 경사노위가 말은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인데 네네. 사업주 입장, 즉 자본가 입장이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음. 슬로건을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노동자를 거의 뭐 이건 탄압하고 억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으로 보지 않는 아니죠. 예, 사람으로 보지 않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사업주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인 것 같아요. 이거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같은데. 이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 같은 거라도 좀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네. 좀 문제입니다. 현재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은 네. 이 노동조합 임원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선출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 선거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 합의의 효력에 관한 해석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다 있어요. 고시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해석 기준. 예. 뭐야 법도 아니고. 이거 시행령도 근로자의 의사를 여기 이제 서면 합의란 말이 나오니까 네. 이게 서면 합의를 누가 그러면 합의한 것이 합의했는데 그 합의 그럼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것도 하는 또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네. 있냐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 적당한 방법이 뭐예요? 적당은 또 이게 뭐야? 자, 이 적당을 또 따라서 해석해야겠네. 반드시 아이고야.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 근로자 마이 갓. 대표 뽑을 때 네. 반드시 직접 투표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직접 안 뽑았어도 상관없다는 짜장면 해석을 하고 먹다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해도 된다 이거. 저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상위법이 더 우선이니까 네네.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 이게 뭐 우선이니까 네. 굳이 효력을 다투려고 하면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다툴 수는 있다고 봐요. 음. 근데 노동자들한테 소송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가깝겠습니까? 근로감독이 가깝죠. 네, 근로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매번 어떻게 변호사 사서 소송하냐고요. 네. 말도 안 되지. 말도 이래야지 안 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참여연대 노동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국회 환노위 이제 탄력근로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 가지고 네. 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민주성, 이렇게 자주성 담보, 그다음에 사용자의 지배 개입 금지 등 이 법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 찬입법상의 근로자 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유보돼야 된다 이런 입장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이제 법안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이제 전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의미랑은 달리 노동자의 진정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형식상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름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니까 네네. 노동도 뭔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를 이렇게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형식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궁금해해 왔던 이제 휴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1시간 연속 휴식제. 출퇴근하고 이걸로 자면 끝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건강을 어떻게 네. 지킬 수 있을지 이거 네. 과로를 막을 수 있나요? 일단 11시간 연속 휴식제가 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요. 중간중간에 깨가지고 음. 노동 시간 전체 시간은 지키는데 사실상 노동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네. 노동법상의 어떤 노동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오랫동안 일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1시간 연수 휴직자면 어쨌든 계속해서 연속. 연시해야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렇다는 거니까 또. 근데 이제 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과로 방지책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이 11시간 연수 휴식제가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탄력 근로제 도입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만 11시간 연속 그 휴식제가 도입되는 건데 법안 문구상으로는 그렇죠. 네. 원래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노동 시간에 관한 유럽 연합 지침을 모델로 한 거예요. 유럽 연합 지침은 탄력 근로제 등 특정한 유연 노동 제도에 대해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시간 규제 일반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이 찬희 쌤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탄력 근로제에 따라 가지고 초과되는 노동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연장 노동 규정에 따라 가지고 초과되는 노동 시간이 있고요. 네네. 주 40시간을 초과되는 게. 네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일주에는 12시간까지 더 추가로 허용이 되죠. 네네. 40시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주 52시간이잖아요. 52시간. 네네. 탄력 근로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52시간까지 일을 시키면서 네. 야 이거 탄력 근로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연장 노동 규정 또 있으니까 더하자. 더하자.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주에도 그렇고 네. 하루에도 지금 12시간까지가 한도인데 네네. 뭐 15시간 12시간까지는 탄력 근로제에 따라 가지고 초과로 네네. 하고 예. 그게 부족하니까 음. 3시간이나 4시간 더 연장 근로에 따라 가지고 하자. 어허, 예. 이렇게 되면 11시간 연속 휴식제가 무력화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7시간밖에 안 남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탄력제 근로 시간 이미 끝났으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네네. 탄력 근로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 전체에 네네네. 대해서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구멍이 있었구나. 한정의 의원안에 11시간 연휴제 그 관련 문구를 보니까 네. 51조 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51조 1항이 우리가 말하는 탄력 근로제. 탄력 근로제. 예. 예. 그러면 51조 1항에 따라가 아니고 53조 그 1항 네. 연장 노동 규정 네, 거기에 네, 따라 일을 시키는 경우까지 포함되면은 실제로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못 하고 일을 하는데 네. 그거는 탄력 근로자가 아니니까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 이거. 심각하죠. 있다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잠깐 이제 아까 네. 그 EU 지침 네, 이게 네. 얼마만큼 우리하고 비교되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 이 일일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 14일 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14일 동안 평균해 보니까 일일 최저 연속 11시간은 계속 휴식 시간이 보장됐더라. 보장해줘라. 이게 지금 유럽 연합 지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7일마다 그러니까 일주마다 연속 35시간의 휴식 시간도 보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35시간의 뭐냐면 하루 주말엔 쉬어라 이거지. 예, 하루 11시간하고 주말 네네. 하루 최소한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합쳐 가지고 최소한 35시간은 또 일주마다 연속해서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냥 하루는 온전히 다 먼저 쉴 수는 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하루 반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죠. 예, 35시간. 물론 이제 뭐 여기라고 해서 특수한 이런 걸 못 지키는 업종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네. 여기도 예외 규정은 분명히 있어요. 불법 체류자는 적용이 물론 안 되겠죠. 여기도 물론. 예, 그런 문제 근데 있는데. 이런 예외조차도 여기는 네. 산별 협약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실제로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없게끔 이런 장치들을 또 마련해 그래도 그렇게 해야 두는 겁니다. 되는데. 자 그러면은 삐딱이님이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거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 규정이었고 네. 51조는 탄력근로 규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탄력 근로에만 해당이 되고 연장 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오래 일했더라도 연장 노동을 한 것이라면 11시간 연속 휴직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조항의 참.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지금 삐딱이님 말씀드렸지만 51조, 53조에 다 적용이 되려면 네. 53조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네. 51조 2항에 있어요. 아하. 51조 1항 바로 뒤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2항. 아주 위치도 중요하네요. 위치가 중요하죠. 바로 그거만 네. 규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53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용도 그렇고 51조 1항에 해당한다고 써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 근로를 하고 나서 연장 근로를 하고 나면 연장 근로 시간 한 거는 신고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탄력 근로라 하더라도 탄력 근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면 또 11시간 휴식제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에 대해서 경청은 계속 반대해 왔어요.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도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해왔는데 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 교대 근무제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거기서 또 빠져. 예. 야, 이 사업장 대다수가 무노조인 상태에서 근로자 네네. 대표의 서면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본 그대로고요. 네. 아니 이렇게 노동 시간 늘고 휴식 시간조차 보장이 안 되면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죠? 그럼 거의 뭐 진짜 아유
이게 문제가 이 있다. 탄력 근로자 확대로 노동자 과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게 네. 이제 그냥 뭐 이론상의 그런 우려가 아니고요. 네. 현행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과로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네. 뇌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만성 과로의 기준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다른 형태 어떤 고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직업병 관련된 고시입니다. 어, 어떻게 돼 있냐면 발병 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을 했어요. 네. 12주 동안에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 초과 20시간 네네. 초과되거나 또는 4주 동안 평균 했더니 64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업무 시간하고 발병하는 그 관련성이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꼭 60시간이라든가 64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52시간만 초과하더라도 업무하고 발병과 관련성이 이제 증가한다. 근데 주 52시간을 심지어 초과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네네. 야간 근무나 네. 교대 근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뒀어요. 그러면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또 네. 이 직업병하고 그렇죠. 업무 시간하고 관련성이 또 이게 가중돼 가지고 증가하는 거게 돼 있거든요. 야근이 뭐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네. 야근이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킨다. 2급. 네. 아니 저도 요즘에 네. 그 눈이 좀 노안이 왔기도 했는데 야간에는 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 얘기 참 제가 나이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예. 아 진짜 이게 야근에 그러니까 저녁 때 뭘 한다는 게 얼마나 건강을 많이 해치는지 저도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된 제 거군요. 2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임시국회에 올라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이른바 한정의 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정의 이름 기억할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네. 한정의 예,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전 지금 이거를 도입을 웬만하면 막았으면 좋겠는데 행여나 도입이 되겠죠. 도입이 되겠죠? 여야가 예. 다 좋아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한 주에 몇 시간씩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지 언론을 보면 누구는 64시간이라고 하고 누구는 72시간이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80시간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또 누구는 노동조합의 뭐 팩트 조작이라고 반박하는 너무 많이 경우도 했다, 있고, 저러지. 예, 그게 좀 자세하게 좀. 요거는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다 펴놓고 네. 세 보면 나와요. 아 그래요? 일단 조항이 자꾸 나오는데 조가 네, 중요하니까 50조 네, 근로시간 주 40시간이었죠. 네, 40 있고 네. 51조가 뭐였죠? 탄력적 근로. 맞습니다. 탄력 근로 얘기죠. 네, 지금도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이면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12시간 추가죠. 네, 6개월도 마찬가지예요. 12시간 추가니까 네.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2시간 추가입니다. 네, 네. 네. 그럼 52시간. 52가 됐고요. 네, 53조가 또 연장 근로입니다. 이거 네, 다른 네.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네,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연장은 연장한 겁니다. 네, 네. 그냥 1항이 뭔가 하면 53조 네,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네,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50조. 네, 50조는 네. 아까 40시간 규정이죠. 네. 요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시간에다가 12시간 12시간 하면 추가했어요. 52. 네, 또 12시간 또 추가됐죠. 거기다 더하기 또 12시간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된 한꺼번에 50 계산합시다 지금. 네, 예. 네, 네, 네. 미리 중간에 계산하면 헷갈려요. 52. 또 53조 2항이 있어요. 네. 이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네.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번에는 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탄력 근로 시간을 근데 또 늘릴 수 더 있는. 또 늘릴 수 있다는 탄력 얘기잖아요. 근로시간에다가 12시간을 네, 늘릴 수 네, 있다는 네, 탄력 네, 근로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탄력 근로 시간에다가 에다가 12시간을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 53조 1항은 네.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거고 네.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게 53조 2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12시간 또 추가되죠. 53조 3항이 또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좀 작은 업체죠. 네. 다음 각 코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항 요거는 이제 40시간에서 12시간 추가한 거죠. 네. 2항 요거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12시간을 더 연장한 겁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하여 음. 일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네, 좀 찬찬히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럼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냐? 큰 사업장 40 네. 있죠? 그다음에 탄력 근로로 들어가는 12. 네. 그다음에 본 노동 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 연장되는 12시간. 그다음에 탄력 근로에 또 추가될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네네네. 40 플러스 12, 76시간. 아 76시간 네. 일주일에. 네. 30명 미만 사업장이 여기에 8을 또 더해. 그러면 84시간까지 가능하다. 탄력 근로가 도입되면. 그러면 주 84시간 네. 일을 하라는 건 네, 일을 네. 해도 일을 아무 해도 문제 없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아이고야. 합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근로기준법 보다가 저도 이번에 좀 보면서 놀랐는데요. 네. 이 근로기준법이 원래 이게 너무 과로하게 될까봐 네.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의 자유계약에만 맡겨두면 네네. 그럼 뭐 노동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들은 사용자는 또 그런 약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일 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런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노동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을.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무리 니네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더라도 네. 이 시간을 넘어서는 서서 일하게 하는 불법이다. 계약은 안 된다라는 네. 게 근로기준법이고 노동법이죠. 네네네. 근데 이 근로기준법 보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니, 분명히 저희가 주 40시간 얘기 나올 때 우리도 이제 드디어 선진국 대열이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써있게 써 진짜. 있어요 분명히. 예. 아유. 50조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53조 1항에 가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네. 51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53조 2항에 가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냥 합의하면 그냥 84시간 다 아. 일 시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이게 초과할 수 아이고. 없다 이런 규정은 노동법이라는 문의를 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주 84시간까지 제도상으로는 가능한데 네네. 30인 또 이상이라면 또 76시간. 76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비율은 이게 사실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노동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분명히 거죠. 있죠. 제도상으로. 이 분명히 숫자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한 네. 명이라도. 그러면 있으면.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게 뭐 전체 노동자 비율로 얼마밖에 안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럼요. 그런 노동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네네. 네네. 이 노동시간 규제를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개 주당 52시간, 그러니까 64시간 노동 이거를 이 탄력 근로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도입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워낙 노동 시간이 제일 긴 걸로 네, 유명하지 OECD 않나요? 통계 보면 세계 2위 뭐 이 정도 나옵니다. 1위도 했다, 2위 했다 막 그러는데요. 네. 이게 전태일 열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전태일 열사가 저도 이 얘기 하려고 네, 해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분신하신 게 1970년입니다. 네. 벌써 49년, 거의 한 50년이 흘렀어요. 맞아요. 반세기가 흘렀는데 네. 우리가 지금 84시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8시간 노동제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분신하셨는데 이게 네. 반세기가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어요. 특히 유럽의 선진국은 지금 주 4일 노동제를 하느니 네. 네. 주 3일 노동제를 하느니 주 32시간 노동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음.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니까 네, 사람이 이제 일을 좀 적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 시기에 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더 일을 시키고 안 할 때는 월급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할 때는 빡세게 더 하라는 이런 식의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 여당이 마련한 법이잖아요. 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상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경우에 네. 자칫하면 자본가배는 불릴 수 있지만 네. 이게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잃고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노동 시간을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게 저는 너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네. 일하는 사람은 굶어 죽고 이런 네. 사회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찬희 쌤이 네. 지금 전태일 열사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전태일 기념관이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0년 만에 이제 그 기념관이 오픈을 하는데 뭐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50년 만에 전태일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뭔가 어떤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때 시절로 아예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우울한데요. 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탄력 근로제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확대가 되겠죠?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좀 황당한 좀 통계도 있어요. 이미 탄력 근로제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의 네. 탄력 근로제. 예, 이게 뭐 탄력 근로제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이 3.5%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네. 아. 그러니까 현행 또 제도에서 추가로 요구 사항이 없다는 업체가 거의 뭐 49.2% 절반 정도에 달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알아서 늘려주려고? 예. 그러니까 알아서 늘려주는 게 진짜 황당하다는 이상하네. 거예요. 예. 네. 실제로 정부가 알아서. 이제 보니까 2018년 현재 탄력 근로제 도입한 사업장은 네. 근로제도 이제 실태조사에서 나온 이건 건데요. 그 대상 업체가 음. 2,436개 사업장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3.5%만 도입했다는 거예요, 탄력 근로제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기업의 탄력 근로제 도입 요구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확대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늘어날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근거들이 좀 있어요. 어떤데요? 예, 탄력 근로제 도입 기업의 32.4%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아 점점 이게. 예, 뭐냐면 이게 주 오. 52시간 이제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해에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탄력 근로제가 도입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래전부터 탄력 근로제는 있었는데 별 필요를 안 느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도입했다는 거예요. 68시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요가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뭐냐 제도가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네네.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 도입이라는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없었던 수요도 만들어낼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운용하기 쉽죠. 3개월보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매력이 좀 적은 거야. 그렇죠. 맞아요. 뭐 우리가 이게 1.5개월 좀 더 일시키려고 이렇게 복잡한 걸 해야 돼. 네네. 그런데 6개월 단위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3개월, 거예요. 3개월 합쳐 6개월도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이게 충분한 유인의 그런 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덩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기업들이 우리가 탄력 근로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막 이런 절실합니다. 막 이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도 아닌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그 제도를 보니까 사용자가 네.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네? 근데 탄력 사실 근로제를 이제 재발견하게 되는 거지. 경총이라는 네. 데서 계속 네네. 요구를 해왔어요. 지금도 뭐 6개월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요구하잖아요. 예. 사실 이런 데가 이 기업들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그러니까 네네. 아 이거 도입되면 좋은 거야. 네. 이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뱅가드 네. 전이. 아니 근데 네. 여당은 촛불 정부 기업주의 아닙니까? 이게 기업주의 정말 전이. 이해가 안 되네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 막 얘기가 제가 나한테도 막 흐르고 있어. 제가 만약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음.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연 노동대조 실태조사 이거 보면은 네. 건설업계 보면 탄력 근로제 도입률이 1.64%예요. 네. 이게 제가 낮네요, 되게. 예, 전체 평균은 3.22%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 도입했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건설업이 가장 도입률이 낮아요. 오호. 근데 지금 건설협회가 사용자 측이죠. 건설협회 같은 이게 사용자 측이 네. 국회에다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확대할 것으로. 근데 이거 확대되면은 이제 확 예. 받아들일. 그러니까 단위 기간이 장기일수록 네네. 탄력 근로제가 얼마나 유용한지 사용자 이해관계가 아주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이게. 아니 건설업 노동은 이게 시간 늘리면 진짜 힘들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실태조사표를 보니까 단위 기간의 확대를 요구한 기업의 절대 비율은 적은데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한 기업의 92%가 12개월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고 지금 했네요. 3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확대되면 탄력 근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뭐 분명한 것 같고 더 이제 아까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셨잖아요, 제도가. 저는 네. 건설업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네. 탄력 딱 내가 입사를 했어. 그냥 탄력 근로 기간이야. 네. 6개월 동안 빡세게 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공사 끝났다고 나가래.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네. 이 초과 노동, 소정의 근로시간 넘어선 것에 대해서 네네. 이 임금은 최소한 이제 줘야 되는 더 건데 추가로 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까? 진짜 여러분들 완전 예. 우리가 이제 그 분노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노동 시간의 탄력은 누구에게 좋은가? 누가 향유하는가? 이게 이제 뭐 분명하게 뭐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좀 최대한 막거나 아니면 이걸 좀
다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때요, 삐딱이님? 탄력 그러면은 노동자도 자기 시간을 좀 아침에 좀뭐 1시간 늦게 나가거나 네네. 그래서 1시간 또 빨리 퇴근하고 또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전체 네네네. 근로 시간만 맞추면. 그 탄력이라는 단어는 그거가 예. 연상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뭔가 어느 정도 요구가 같이 반영이 되고 그렇죠. 자율성을 가지고 예. 할 수 있을 그런 때. 거라면 탄력성 자체를 굳이 반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탄력 근로제 자체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거 지금 확대되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52조에 따로 있죠. 사용자의 선택적으로 어떤 시간. 이해관계, 경영상에 네네네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이 수요나 이런 네네. 경제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위한 그런 사용자의 이해를 철저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노동 시간에 대한 주권이 사용자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지 노동자 동의권, 그러니까 네네. 서면합의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일정하게 이제 이 사용자의 어떤 지배를 제약하려고 한 제도가 탄력근로제인데 네네. 이 동의권이 우리나라에서 형해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한정의 의원안 이걸 네네. 이제 대표되는 정부 여당안이 지금 현재 탄력근로제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네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혀 이렇게 유효하게 막을 수 없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원래 이 주 52시간 상한제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폐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동 소득주도 시간 성장. 단축과 그로 인한 이제 일자리 나누기 네네네. 이런 게 같이 깔려 있었던 정책이었는데 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이렇게 네네.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죠. 더 뽑아야 될 사람을 안 뽑아도 기존 인력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용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부려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비춰봤어도 네. 부정적인 거고요. 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탄력 근로제를 뭐 약간의 제도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이걸 가지고 조금 뭐 좀 보완했다 이런 문제 이런 방식으로 도입된 많은 제도들이 나중에 보면 악용되거든요. 맞아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그랬어요. 그 맞아. 그것도 악용될 정부가 수 있잖아요. 정부가 뭐 실제로는 뭐 영향이 별로 없다 뭐 네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임금이 한 푼도 안 오르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총액이 다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입이 올라도. 달라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탄력 근로제 이거를 폐기한다.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는 이 기준에 있었지만 이제 단위 기간 확대를 하는 것을 폐기시키려면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삐딱이님? 뭐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다도 네네. 해서 전 네네. 국민의 단결 투쟁이 필요하죠, 지금.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노동계 쪽이 이런 대응도 좀 너무 힘이 없어서 네네. 안 되는 것 같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한국노총은 이 아까 경선회에 참가해서 같이 결의했고요. 네.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은데 네. 복잡한 상황이죠. 예. 네, 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있다고 상황입니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일반 이제 뭐 다 노동자인데 우리들은 다 노동자인데 네. 예, 이런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여하튼 앞장서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동 운동계가 어떻든 여하튼 우리 일반 시민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되게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관심 없이 지나다가 느닷없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걱정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삐딱이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70년대 그 산업화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로 우리가 다시 회귀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내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게 관심에서뿐만이 아니라 한정혜 의원실 연락하셔서 왜냐하면 내년도에 2020년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운동을 해보니까 그나마 의원들이 조금 긴장할 때는 언제냐면 그 지역구 의원이 이제 한정혜 의원은 비례인가요? 거기까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원실에 직접 유권자가 항의하고 전화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밖에서 막
진영을 이루고 이렇게 막 투쟁하고 이런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직접적인 유권자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을 공격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거나 합의된 어떤 여당의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일단 법안 발의한 분은 그분이니까 예, 그분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대표 발의죠. 그분이. 예,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는 채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인 쌤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그 있으신가요? 항의 전화하실 때 이렇다 해서 듣고 항의 전화한다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네. 그럼 우리 이렇다에 대한 뭐 네.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삐딱이님 어떠세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뭐 마무리하시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세상이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첨단 어떤 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네네. 노동 쪽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가고 있는 한 네네.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떤 비참한 이렇게 노동이 일어나고 어쩌면 그 간극이 예, 더 커지고 예, 벌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수도 이제 있죠. 예. 굉장히 첨단한 어떤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상이 막 더 한쪽에서 나아지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것과 이 노동의 어떤 비참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는 측면이 있다. 이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경제 그러니까요. 시장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것 네네.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노동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이것들을 네네네.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아, 예. 저 이렇다에서도 삐딱이님이 이제 계속해서 노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음 시간에도 예, 좀 이 노동 문제와 관련된 좀 우리가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삐딱이님이 이제 1년 반 동안 한겨레 신문 네네. 의뢰 경제학을 기고하셨는데 그게 이제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좀 더 시간이 많으셔서 더 훌륭한 네네. 주제들을 많이 갖고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네. 네. 예, 오늘 제대로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